자, 오늘은 우리 글쓰기 수행평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글쓰기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잘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의 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rgumentative essay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쓰기인데요. 주장하는 글쓰기이고요. 주장하는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주장이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것을 이치에 맞게 전개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쓴 글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대한 해결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그리고 사례, 이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가 총 4차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랑 이제 성찰하는 글쓰기가 2차씩 있을 건데 각각 25점이고요. 그리고 이 25점이 어떤 식으로 이 평가에서 배분되어지는지 한번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글쓰기 수행평가로 보게 될 주장하는 글쓰기는 총 25점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는 한글에서 주장하는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서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론,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드는 본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주장을 한 번 더 확고하게 전달하는 결론, 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서론에서 5점을 줄 건데 서론에서 할 일은요. State your own position, your position인데 여기가 잘못 나왔네요. 이거는 잘못 나왔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State your own position clearly. 당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그 토론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글쓴이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소론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을 경우에 5점을 선생님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밝히냐 하면은 여기에서 참고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that 이하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으로 이렇게 있는데 I believe 하면은 나는 믿는다 또는 I feel that 하면 나는 that 이하라고 느낀다 라는 표현이고 이것을 나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강력하게 믿는다, 강력하게 느낀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으면 strongly와 같은 부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trongly 대신에 firmly 아주 단호하게 아주 굳건하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사를 쓰면은 자신의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나는 어떤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I agree that 또는 I disagree that 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또는 in my view 내 생각으로는 뒤에 것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완전한 문장을 써주시면 되고요. 또는 it seems to me that 이하라고 나한테 보이는데요. that 이하 뒤에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유용한 익숙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자신이 이 토론 주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이 서론 파트에서 밝히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서론 파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을 때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부분은 위에 서론에서 제시했던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근거 또는 이유가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유 다음에는 이 이유에 적절한 사례까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소론에서 선생님이 우리 풍암고등학교에서 크록스를 신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믿는다 또는 강력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본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크록스는 착용하기에 편리하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록스는 착용하기에 편리하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썼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어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라는 것은 이 이유보다 조금 더 실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고 또는 이제 통계로 수치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크록스는 신기에 편합니다 라고 이유를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조금 적절한 사례 같은 것은 크록스는 학생들의 전체의 40%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화나 슬리퍼의 한 종류로서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고 신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록스를 신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기에 편리하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수치, 학생들의 40% 정도가 크록스를 신는데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다 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유를 첫 번째 본론에서 잘 제시를 했을 때 2.5점, 그리고 사례 또한 이 이유에 적절하게 관련돼서 제시를 했을 때 2.5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2.5점. 근데 이 첫 번째 이유와는 다른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똑같은 이유를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례도 두 번째 이유에 적절한 사례 2.5점. 그래서 5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여기 앞서 1, 2번의 이유와는 다른 세 번째 이유 2.5점. 그리고 이 이유에 적절한 사례를 2.5점으로 해서 총 본론의 첫 번째 이유와 사례에 5점, 두 번째 이유와 사례에 5점, 세 번째 이유와 사례에 5점 해서 본론은 총 15점을 드리게 됩니다. 틀에 맞추어서 모두 다 썼을 때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어떤 몇 가지 요점 중에 연속으로 몇 가지 요점 중에 그 몇 가지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을 때 firstly, 먼저 첫 번째로 또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in the first, 먼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아니면 난 좀 이런 표현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이유 할 때 one 이런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할 때 two 이런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 할 때 three 하고 이렇게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굉장히 깔끔한 글이 됩니다. 자, 그리고 in the first place까지 여기가 됐네요. in the first place까지. 자, 먼저란 뜻이에요. secondly, 두 번째로 이거 말고도 to라는 표현 쓸 수 있고 thirdly, 세 번째로 또는 three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thirdly 대신에 finally, 우리는 이제 세 단락만 쓸 거니까 finally 쓸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이 이유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 때 이 사례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또는 for instance, 예를 들면 A good illustration of this is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표현을 잘 써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문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본론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주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paraphrasing 한다. 다른 말로 재진술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할 때는 독자에게 어떤 이 글이 이제 끝맺음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맺음말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결론 문장에서는 in conclusion, 결론으로는 in short, 요약하자면 to sum up, on balance, overall,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이제 결론 문장 앞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장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재진술하면은 이 결론 단락에서 5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5점을 주겠죠. 그리고 본론에서 총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이유와 거기에 적절한 사례, 두 번째 이유와 거기에 적절한 사례, 세 번째 이유와 거기에 적절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재진술하고 마무리를 잘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 5점, 15점, 5점 해서 총 25점을 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문법의 자잘한 문법의 오류 같은 것은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의 현재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되는데 s를 빼먹었다. 또는 과거 동사에 ed나 d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 또는 스펠링에 하나의 오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무엇을 볼 거냐면 이 서론, 본론, 결론, 주장하는 글쓰기 틀에 맞추어서 잘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개진했는지 이런 점을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사항은 완전히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 않고 단순한 단어나 구만 나열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 의미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소한 문법적인 오류는 선생님이 점수를 채점하는데 감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장하는 글쓰기는 먼저 다시 이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다가 틀을 올릴 건데요. 그 틀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 수행평가 연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등교 수업 때 바로 글쓰기 수행평가를 실전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글쓰기의 결과물이 여러분 실제 글쓰기 수행평가 첫 차시 글쓰기 수행평가 점수가 될 거예요. 자, 토론 주제는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먼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여러 가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여러 가지 토론 주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문장으로 끝맺음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주어진 토론 주제 중에 한 가지를 고르세요. 자,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은 선생님이 주제를 여러 가지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구글 설문지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직접 선생님이 올려놓은 파일을 보고 적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잘 밝혔을 경우에 5점. 본론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3가지 논리적인 이유와 이 논리적인 이유의 적절한 예를 3가지 서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와 적절한 예 하나씩 해서 5점, 5점, 5점 하면 총 15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 했을 때 5점 해서 총 25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장하는 글쓰기를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응답으로 받은 다른 학생들의 구글 설문지 결과를
수행평가, 글쓰기 수행평가 칼럼 패들렛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다른 친구들의 글쓰기 장문을 보고 글의 논리적인, 다시 말하면 구성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태가 다 있는가, 본론에서는 이유와 예가 적절하게 다 들어있는가, 이것, 또는 논리적인 측면은 글쓴이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이유와 사례가 적절한가, 또는 언어적인 표현, 언어적인 측면, 문법상의 오류나 아니면은 철자 오류, 아니면은 좋은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다른 학생들의, 다른 친구들의 장문을 보고 댓글을 패들렛에 3회 이상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글쓰기 수행평가 연습 5차 시의 출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글쓰기 수행평가 영상 시청, 글쓰기 수행평가 연습 영상 시청. 2번 글쓰기 수행평가 구글 설문지로 연습하기 제출. 3번 다른 친구들 장문 보고 댓글 미션 3회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글쓰기 수행평가 5차 시는 옹클상으로 출석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패들렛에 선생님의 우리 그 정의란 무엇인가 Q&A 칸에 올려주시거나 선생님에게 개인톡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